자, IL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우리 금요일장, 우리 IL 9,550원대를 안착하면서 상승률이 무려 11%나 나왔습니다. 자, 거래량 689만 주가 좀 터졌고요. 장중에 1,400원대까지 고점을 좀 갱신하는 모습을 좀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 IL 주주님들 솔직히 많은 마음 편하게 웃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 싶습니다. 장중에 1,400원이라는 찍는 순간 흥분해서 따라 붙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3,625원 이 바닥권에서 악착같이 버텨내신 분들 마냥 편하게 웃을 수는 없죠. 왜냐? 당장 이틀 뒤에 28일에 바로 5,064원 이 유상증자 물량이 시장에 상장되는 일정이 좀 남아있기 때문인데, 자, 우리 신주가 좀 상장이 되는 순간 물량 폭탄 맞을 수 있죠. 그러면서 다시 지하실 가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로봇 뉴스 띄워놓고 윗골이 달린 거 보니까 이거 신주 물량 넘기려고 개미를 꼬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불안한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매도 버튼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멈추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희망회로 돌리면서 끝까지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깨지면 분명히 도망쳐야죠. 하지만 아래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이 생명선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제가 직접 주주님들께 이 매도 문자 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IL이 이 플러스 11%의 장대 양봉, 이걸 단순히 흔해 빠진 찌라시 반등이거나 개미꼬시기용 가짜 불기둥으로 본다면 큰일 날 수가 있다. 만약 이게 신주 물량을 넘기려고 만든 설거지판이라면 지금 IL 공시와 양대 창구의 뒤편에 절대 찍혀서는 안 되는 이 모순이 지금 발견되었기 때문인데, 자, 이걸 모르고 내일 섣불리 던지면 가장 싼 자리에서 내 피 같은 물량 남손에 넘겨주고 나중에 차트 보면서 땅을 치며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인 이 팩트를 들어가기 전에 약속 하나만 하자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피가 마르는 오버행 공포 속에서도 IL 끝까지 멘탈 잡고 버티신 주주님들, 아래 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 이 신주상자라는 말에 겁이 먹어서 가장 흔들리는 자리에서 물량 던지려고 하는 주주님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빨리 닿아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투매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정보를 늦게 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흔들리고 제일 싼 자리에서 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제가 좀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에 맞는 대응 영상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댓글 끝났으면 이제 바로 본격적인 팩트 들어가 보자고요. 자, 우리 지금 자리가요, 5월 28일 상장되는 유중 물량을 넘기려고 만든 설거지 자리라면 이번 유상증자는요, 개미들 돈 뜯어내는 일반 공모 방식이었어야 됐습니다. 자, 우리 상장 당일 시장에서 쏟아낼 수 있는 이 오버행 물량 말입니다. 오버행. 그리고 앞으로 이 로봇 공급 뉴스도 실체 없는 뭐 MOU 이런 기사여야 되는데, 그래야 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뉴스 하나 띄워놓고 주가 올려놓고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기에 빠지는 그런 그림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IR 지금 공시를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120억 이 규모의 유상증자 누구한테 발행했습니까? 바로 이 솔트록스 그리고 나인테크입니다. 국내 AI 상장사가 바로 솔트록스고요. 배터리 장비단 나인테크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이 유상증자입니다. 발행가가요, 5,064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9,550원인데 괴리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핵심이 이 물량이요, 앞으로 1년간 이 보호 예수로 묶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8일에 상장될 이 시장에 바로 쏟아질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 이 차이를 모르고 뭐 신주 상장 무조건 물량 폭탄 만든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배우는 착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대기업 H사를 좀 대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이 IL봇, 이 30억 규모의 공급 이슈까지 지금 IL에 붙었습니다. 이게 말뿐인 테마라면 주가가 하루 흔들리고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런 이슈인데, 이번 거는 최소한 이
숫자가 찍힌 공급 이슈라는 겁니다. 물론 이 30억이라는 게 회사의 모든 가치가 바뀐다는 고 말하면 좀 과장이지만 앞으로 이 종목이 3,625원 이 바닥에서 밀렸던 흐름이 실제 공급 숫자와 함께 이 제3자 배정, 이 자금 조달과 같이 붙어봤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그 가격을 들어올릴 명분은 분명히 붙었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주가창 하나가 아니에요. 날짜가 다른 두 개의 증권사의 창구사 흐름인데 자, 우리 여기서 쌓아진 물량 싸움을 좀 보자고요. 자, 우리 그동안 주가 상승을 만들면서 그동안 눌림을 만들었던 흐름을 잠깐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5월 14일부터 5월 20일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우리 5월 14일, 5월 20일의 흐름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그동안 이 외국계 대형 창구 쪽에서 계속 이 매도 물량을 좀 던져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단에서 매도 물량을 좀 강하게 던지면서 3,625원대까지 좀 밀어 넣었는데 그 사이 대규모 이 대표 창구인 키움 창구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모두 받아내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중요한 흐름이 지금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21일부터 22일의 흐름을 잠깐 수급을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JP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 이런 대형 메이저 창구들이 지금 매수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매도했던 애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에 대한 실매출에 대한 이슈가 터지자마자 이 주도했던 매도를 주도했던 외인 창구들이 지금은 매수세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까지 지금 상방에 좀 붙으면서 상단 매물에 대해서 같이 받아내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여기에 지금 키움증권 어떻게 했습니까? 강한 매도세를 가져가고 있죠. 지금 구간에서 개인들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좀 이런 본전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매도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외국계 창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추격 매수세를 붙어가면서 지금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세력이 다 털고 나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창구 뒤편에서는 이런 메이저 애들이 지금 다시 붙고 있다. 특히 이 종목 5월 상위 지금 20개 계좌 매수권 관여율 이 30.83%를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소수 계좌 투자 주의까지 좀 붙었는데 그만큼 지금 특정 자금들이 입김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지금 돈을 써서 물량을 받아낸 민감한 가격대가 바로 이 8,800원대에서 9,200원대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 키움의 추격 매수 평단가도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는 그냥 가격대가 아닙니다. 외국계 이 창구들의 개인 추격 매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백병전 그런 자리인데 자, 이 자리까지 지금 뚫으면서 개인들 다시 한번 흥분하면서 이 자리 밑으로 깨지면 그동안 버틴 사람들 이런 분들이 멘탈이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IL은 지금 좋아할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창구 흐름을 좀 바탕으로 주주님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이 상승 시나리오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하죠. 앞으로 로봇 뭐 대박이다. 자금 조달됐고 목표가 우리 충분히 2만 원대까지 봅니다. 이제 편하게 그냥 홀딩하세요. 일단 개소리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 듣고 싶으시면 오늘 영상 그냥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표가 숫자 하나가 주주님들 계좌 절대 지켜줄 수 없거든요. 주식시장에서 편하게 들고 가면 돈 벌게 해준 자리 없습니다. 진짜 타점은 가만히 홀딩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상승이 찐 상승인지 아니면 가짜 상승인지 구분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유중 신주가 1년간 이 보호예수로 묶여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8일 상장일 당일에는요 발행가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064원입니다. 이 계리율이라는 공포가 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분명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지지선 깨는 척하면서 개인들 물량 털어내는 그런 장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상단으로 다시 밀어 올려놓고 1,400원대 부근에서 물량을 넘기는 흐름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타점은요 올라갈 때 굉장히 중요하다.
1차적으로 당일 고점 이 14,000원대의 매물대를 장중 거래량을 동반해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돌파만 보시면 될 게 아니라 그 돌파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JP 모건, 모건 스탠리 이쪽 창구에서 계속 상방으로 좀 붙어주는지 아니면 위에서 이 수익을 확정 지으면서 그냥 물량을 떠넘기는지 그걸 동시에 우리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14,000원대 위에서 강하게 뚫어내는데 거래량 살아있고 외인 창구들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면 상승 시나리오 충분히 더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가격대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위에서만 거래량 살짝 터지고 창구가 매도로 돌아선다면 그때 기대가 아니라 우리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녹화 영상 보고 이게 절대 맞출 수 없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중에 이걸 보셔야 된다. 그래서 위로 갈 명분 분명히 있다면 우리 아래로 까졌을 때의 기준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희망만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간다고 누가 말 못해. 하지만 틀렸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는 빠져나오느냐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우리 목숨 걸고 볼 자리 8,800원대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장대의 양봉의 하단에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JP 모건 스탠이 합상 평단 밴드 하단으로 좀 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흔들어도 이 8,800원대 이 부근에선 거래량 없이 밑골이 달리면서 지켜내야 되는지 아니면 만약 이 자리를 대량으로 이 동반한 음봉들이 나오면서 거래량까지 들어온다? 그때는 단순 흔들림으로 보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우리 여기서 비중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비중 줄이고 추가적으로 지지했을 때 거기서 다시 타점 잡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장 들어온 이 외국계 창구들도 자기 평단을 포기해 가면서 물량을 던지는 신호인지 아니면 얘네들이 그냥 개인들만 살짝 흔들면서 다시 한번 평단을 좀 낮춰가는 구간으로 만들지 이 구간 기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만약에 지금 이 21선 때까지 깨진다면 좀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지금 3월에 좀 발행했던 이 잔여 미상한 이 시비 물량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량 거래 음봉들이 붙으면 이 과거 관리 종목 우려까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그때는 희망만으로 그냥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그때는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비중 한번 줄여가는 순간이 온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 지지받은 순간 그거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량하지 마시고요. 비중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주주님들 이 휴대폰으로 좀 물량을 좀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기준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IL 지금 숫자가 들어선 구조적인 반전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우리가 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돈을 벌어다 줄 거라는 이 목표가 항상은 좀 버리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항상 올라갈 때가 더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14,000원대 위에서 이 모건 스탠리 같은 외국계 창구들이 계속 상방을 좀 붙어주는지 이걸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아니면 수익을 확정지으면서 물량에 넘기는 순간들이 오는지 그러면서 앞으로 28일 이 신주 상장일이 나왔을 때 그날 장중에 발행과 동시에 계리올 공포를 좀 이용해서 일부러 개인들을 흔드는 페인트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혼자 구분하시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호가창 계속 켜놓고 외국계 창구 이 초단위로 확인하면서 소수 계좌 거래량 이 유입 속도까지 추적을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개인분들 대응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녹화 영상으로도 이거 잡는 것도 쉽지가 않고 타점은 장중에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IL 들고 계신 분들 이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이 개인 번호 보이시죠? 3372-4485 여기로 I라고 문자 한 통 남겨 놓으시는 분들 제가 장중에 봐야 될 가격 그리고 줄여야 되는 자리 다시 볼 자리까지 모두 매수 매도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기계적으로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14,000원대 이 재돌파 구간 그러면서 88,000원대 여기에 대한 1차 경고선 그러면서 21선에 대한 흐름까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IL 주주님들께 좀 필요한 건요. 이 희망회로가 아니다. 앞으로 이 장중의 실시간 기준이 정말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 문자로 좀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억지로 보내실 필요도 없고요. 본인의 뭐 장중에 뭐 JP 모건 스탠리 이 창고의 흐름 계속 볼 수 있고 1,400원대 위에서 진짜 돌파인지 아니면 가짜 돌파인지 스스로 구분할 수 있다면 충분히 혼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런 흔들림 속에서 감정 없이 그동안 내동 매매 하시는 분들 꽤나 많고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 수익을 그동안 좀 못 놓쳤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이런 제 문자로 좀 남겨 놓으시고 IL 진짜 들고 계실 분들 그런 분들은 구독과 이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28일 신주 상장일 흐름부터 우리 11월 말에 예정된 시설 투자 종료 일정까지 IL에 대해서 계속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하루 오르고 끝나는지 아니면 일정에 따라서 수급을 붙는지 계속 추적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독, 좋아요는 꼭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댓글창에 뭐 8만 원 이 생존선 확인이라고 한 줄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우리 기준을 보고 있는지 서로 확인해야 장중 흔들림 덜 무너져도 덜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정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다른 종목도 많이 잡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 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어디서 대응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단순히 종목 하나 궁금해서 남아 계신 건 아닐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지치고 답답하셨을 텐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투자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괜히 작아지는 기분도 드셨을 겁니다. 자,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지고 싶고 여유를 선물하고 싶어 시작한 투자가 오히려 계좌를 깎아내리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 막막함 겪어봤기에 여러분들의 그런 간절함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황된 그런 수익을 장담하거나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계좌를 지키고 싶다면 감정적인 매매부터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이렇게 널뛰는 호가창에 흔들리지 말고 철저히 수급과 거래량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장중 실시간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진입가와 목표가 그리고 생명줄 같은 손절 라인까지 문자로 명확하게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하고 어떻게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지 100번의 말보다는 확실한 근거인 실제 타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1월 15일 장중에 제가 좀 강하게 좀 봤던 종목 같은 경우인데 이날 시가 19,000원이었습니다. 고가 얼마였습니까? 22,950원까지 열렸죠. 하루에 무려 8%라는 움직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냥 올랐다라는 게 아니에요. 장 초반 이 19,000원 부분에서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만 원을 넘기기는 순간부터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저는 이 자리 그냥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중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잡아드렸는데 자, 지금 문자 받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 문자를 잠깐 보여드리면 1월 15일 목요일장이었습니다. 2만원 돌파 시 어떻습니까? 확인 시 매수 19,000원 이탈하면 우리가 대응을 금지해라. 22,500원 위에서 욕심내지 말고 분할 매도하세요. 라고 핵심은 좀 단순했습니다. 자, 우리가 2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힘이 붙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000원이 깨지면 손대지 않는 자리. 그러면서 22,500원이 위에서 우리가 욕심을 줄이는 자리. 실제로 이날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22,500원대까지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계단식으로 쌓아 올렸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면요. 어때 보입니까? 쉬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장중에 막상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종목명이 아니라 가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실 종목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이 종목 우리가 매수보다 리스크 관리가 좀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2월 26일 날 좀 잡아드렸어요. 자, 2월 25일 상한가를 만들고 나서 눌림목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 시가 29,200원에 시작을 해서 고가 29,550원대까지 찍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더 갈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전날 어땠어요? 29,850원을 찍으면서 고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생각 듭니까? 조금만 더 가면 3만원대 이거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팔면 너무 아까울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벌었던 수익 그냥 그대로 토해내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냉정하기보다는 사실 욕심을 더 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매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탈하라는 그런 방어 문자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문자 내용을 좀 보시면요, 대한항공 29,2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하세요. 29,550원대까지 재돌파 실패할 때 추가 매수 절대 금지. 28,300원 이탈하면 잔량도 줄여버리세요. 제가 이거 그냥 겁주려고 보낸 문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좌를 남기기 위해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가 좋은 종목 잘 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안 남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줄여야 되는 자리에서 줄이지 못하면서 욕심을 버려야 될 자리에서 계속 욕심을 가지면서 기대를 갖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시드를 만들려면요, 공격만 자리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옳은 건 챙겨버리고 위험하면 줄이는, 그러면서 기준이 깨지면 우리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된다고요. 대한항공 제가 단순히 급등 종목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리스크 관리까지 어떻게 같이 잡아드리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종목 보실 텐데, 마지막 종목 MK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장중의 급등 흐름을 정확한 기준으로 잡아야 됐던 사례였습니다. 자, 4월 14일 날 이날 좀 잡아드렸는데, MK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 2만원이었습니다. 고가 25,000원대까지 열렸습니다. 종가는 24,100원대, 하루에 무려 24%라는 움직임을 가졌던 종목이 바로 MK전자였습니다. 이런 종목 끝나고 나면 누구나 말합니다. 아, 이거 알았었는데 라면서 살까 말까 하다가 못 사버리면서 한 번만 이 기준만 있었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장중에는요, 그 한 번의 판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섭고 오르기 시작하면 늦은 것 같고 놓치기 싫어서 따라가면 고점에서 물릴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날 어땠습니까? 2만원을 좀 지키는지를 좀 확인을 하면서 그 다음 21,000원대 이 돌파를 매수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 뒤에 24,000원 위에서 분할로 챙기는 기준들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장중 문자를 좀 보시면, 자, MK전자 2만원 지지를 확인하세요. 21,000원 돌파 시에 매수를 하세요. 1차 분할 매도 5일선 이탈 전까지 잔량 추세를 홀딩하셔라. 자, 이 문자 하나에 지금 매수, 매도, 홀딩 기준까지 지금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만원대 어디서 지켜야 되는지, 그러면서 21,000원이 넘어가면서 들어가고 24,000 위에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남은 물량을 기준선으로 추세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날 고가 25,000원대까지 열렸다고요. 이런 흐름은요, 종목 이름만 알고서는 절대 대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몇 원에서 보고 몇 원에서 들어가야 되면서 몇 원에서 우리가 수익을 결정짓느냐,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하게 종목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 리스크 가격으로 딱 짚어서 보내드리는 실전 대응 문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 분명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만큼 절실한 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냥 재미로 보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계좌를 다시 세우고 싶고 시드를 다시 만들고 싶고 우리가 혼자 늦게 따라가다가 또다시 흔들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께
제가 말로만 희망을 드리는 건 도움이 되십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같이 움직이는 순간에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설명으로 끝내지 않고 장중 문자로서 직접 보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아, 나도 저 문자 장중에 좀 받아봤으면 적어도 혼자서 흔들리지는 않겠다. 맞습니다. 급등주는요, 다 오른 다음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움직이는 이 순간에 기준을 받아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몇 원을 넘기면 붙을지, 몇 원에서 들어가야 될지, 몇 원부터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야 될지, 어디가 깨지면 피해야 될지, 이거 알고 장을 보는 것과 아무런 기준 없이 호가창을 보는 거 전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시드를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 급등 종목을 보고만 있다가 놓치는 게 이제는 좀 지겹다. 오른 종목을 잡아도 우리가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결국 다시 흔들리시는 이런 분들, 지금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3472-4485. 여기로요, 급등, 이 문자만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장중에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과 함께 구체적인 매수 가격, 분할 매도 가격까지 리스크 관리 기준까지 문자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별도의 비용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부담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말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종목명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만 진짜로요, 우리 계좌를 다시 일으키고 싶으신 분들, 혼자 늦게 따라가는 그런 습관부터 이제는 끊어야겠죠. 주식은요, 종목 이름을 많이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몇 원에 들어가고 몇 원에 챙기면서 몇 원에 깨졌을 때 피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계좌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 번호 급등 보내시고요. 박 선생이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과 함께 실전 대응 가격 문자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거롭지만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IR 같은 경우 단순하게 이게 조명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첫 번째 핵심은요, 앞으로 북미 이 완성차 램프에 대한 대규모 이 수주 명분입니다. 회사는 이 수주 물량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49억 5천만 원 규모의 실리콘 렌즈 생산 능력 캐파 증설 시설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자기 자본 대비 14.47% 수준입니다. 꽤나 높은 수준인데, 이 투자는 지금 올해 11월 말에 종료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로봇이나 뭐 배터리 같은 미래 신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본업에서도 지금 북미 완성차를 상대로 실제 매출에 이 뼈대를 만들고 있다는 점 꼭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천안에 이 3공장 부지로 들어가는 리튬 메탈 음극 시트 양산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장시간 현장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려면 기존 배터리로는 이 무게와 그리고 뭐가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 쪽으로 시장이 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IL이 보유하고 있는 인시추 보충 형성공법, 그리고 덴드라이트 형성 억제 기술, 그리고 이번 유상 증자로 좀 조달한 120억 자금의 로봇 R&D 자금들이 하반기 양산 라인 설치 기대감으로 시장에 좀 다시 명분이 붙을 이유가 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연간 이런 손실 구조도 여전히 좀 남아 있고, 과거 이 관리 종목으로 우려가 좀 있었던 만큼 1분기 이 흑자 기조를 넘어서 반기 실적의 손실폭을 얼마나 줄이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거 IR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들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 이 장중에 대응에 대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계좌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끝까지 같이 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